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5일입니다. 최근에 선물 차트를 본 적이 없었는데 실로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요. 최고 817.25포인트를 찍고 지금 현재는 759.45포인트, 저가로 따지면 752.45포인트입니다. 무려 50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몇 억을 손해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몇 천만 원은 기본일 것이고 하락 베팅을 한 사람들은 이 짧은 3일 동안 엄청난 이익을 또 봤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도박은 선물이죠. 대충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베팅할 수 있으니 그만큼의 거래 승수가 10배 정도 되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50포인트를 그대로 이익을 남겼다고 하면 억대의 이익을 봤을 것이다. 대신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1000만 원 자체를 날린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포인트 빠지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한 계약이 날아가는 거죠. 제 생각에 3천만 원 날린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상승 쪽에 베팅을 해서 물렸다면 그냥 하루 만에 3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죠. 자, 금일장을 보시면요. 금일장을 보시면 자, 금액상으로는 코스피 6조 2천억, 코스닥 4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이 2조 6천억, 코스닥 6천억 던지고 어쨌든 돈이 증발했습니다. 뭐 데이터상으로는 이 8조 정도 되는 증발된 돈이 결국에는 개인이 막아주었다 그런 표현을 좀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매수세가 그만큼 들어왔다고 데이터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딱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다고 해도 프로그램 매도에 있어서 저희처럼 그냥 내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 즉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개인 세력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저는 조금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개인은 바보고 외국인 기관은 똑똑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 개인 중에도 똑똑한 개인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매도 계약 그 자체가 지금 주식도 금일 6조 이상을 던졌지만 누적성 선물 계약이 마이너스 5조 9천억입니다. 5조 9천억인데 지금 풋옵션 계약이요. 자, 계약수로 따지면 7만 4천 계약. 자, 하락 쪽 어느 한 지점에 하락 쪽 베팅을 해놓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풋옵션은 기초상품이 선물이죠. 얘네들은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다. 포인트가 이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보험으로 계약을 했겠지만 그 계약 자체가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상을 엄청나게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두 번째 목요일 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만 볼까요, 한번? 자, 외국인은 선물과 옵션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선물과 옵션을 보면 자, 선물 평가 손익은 현재 마이너스지만 옵션 평가 손익은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금융투자는 일단 최근에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었기 때문에 선물 평가 손익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 옵션 평가 손익, 선물 평가 손익을 따져봤을 때 과연 만기일까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잠깐 뒤로 샜는데요. 자, 금일장이 조금 애매하고 좀 두려운 게 자,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환율도 1460원 가까이. 아까까지만 해도 양봉이 좀 짧았었습니다. 그런데 양봉이 이렇게 길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좋지가 않다. 여기서라도 득을 본다면 자, 환율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득이 안 되고 환율까지 저러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기관까지 외국인과 동참을 해서 이러고 있는 마당에 과연 캐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금일 차익과 비차익 순매수를 보시면 매도가 엄청나죠. 네. 특히 비차익 쪽이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 십몇 년 전의 얘기지만 그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저도 그분의 유튜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십몇 년, 20년 넘죠. 20년 넘죠.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해서 500배인가 아무튼 그 정도 수익을 올리신 분입니다. 그거는 아마 제 기억에 그 SK텔레콤인가 아무튼 그 비상장일 때부터 그 통신주를 사서 거의 500배인가 600배의 수익을 올리고 그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서 결국에는 차트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차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시장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바닥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좀 약간은 좀 동화 같은 얘기, 그냥 소설 같은 얘기지만 연기금이다. 연기금이 지뢰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탱크나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군사 장비를 이용해서 시장과 싸우기 위해서 외국인이 돌진한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개인이 총을 들고 외국인을 따라간다. 결국 외국인이 시장에게 크게 얻어맞고 후퇴를 할 때 개인이 총을 들고 마지막에 시장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를 한다. 결국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무조건 시장에게 지게 되어 있다. 시장은 마치 그런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2월 말까지 카운트다운을 그렇게 세놓고 뭐 자신만만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날까지 카운트다운을 제가 셌죠. 이날까지 딱 5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그러다가 반격하는 개인들 때문에 자, 외국인들은 도저히 시장과 싸워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발을 빼는 와중에 개인들이 각개전투를 하고, 자, 발을 빼는 와중에요. 그쵸? 보유 금액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와중에 개인들이 각개전투를 해서 마지막 시장과 싸우는 이런 상황. 즉, 제가 시장과 싸워서 제가 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않겠다. 이틀 동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물론 중간에 자, 이 갭이 좀 이상하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요. 저는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황이 거대한 시장과 싸우다가 외국인은 후퇴하고 지금 개인이 총알바지로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금일 특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있죠. 바로 여기죠.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 즉 연합군이죠. 연합군. 자, 연합군이라도 국내 시장이 이러니 연합군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는 희망이 생긴다면 자, 후퇴했던 탱크나 뭐 탱크 외에는 무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후퇴했던 탱크가 다시 이 총알바지의 개인들의 전투를 도와주러 다시 올 것인가.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자, 미국 시장의 반도체, 특히 AMD는 뭐 맛이 같다고 치고요. 맛이 같다고 치고, 특히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는 맛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팔란티어도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TSMC도 살아나야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심각하게 아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는 좀 극약 처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이 지금 열심히 시장과 싸우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연합군이 좀 와준다는 소식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일 장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어쨌든 금일은 문제는 외국인의 선물 시장과 선물 매도 계약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매도를 한 현물, 그리고 너무나 많이 하락 쪽에 베팅한 이 풋옵션, 이게 문제고,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새벽에 미국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